자, 그러면은 자, 제9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최고위원으로 진행이 되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부의장이 만약 최고위원을 맡는 일이 있었느냐, 좀 아까 사전 제기에 의해서 농담 같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국회부의장이 뿐만이 아니라 당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당의 원로이신 주승용 최고위원께서, 주승용 위원님께서 최고위원을 맡아주신 것이 오직 선당 후사에 주셨습니다. 당이 무너져가는데 저들도 하나라도 받쳐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또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한 말씀. 서학주 대표님으로부터 최고위원 지명을 받고 아마 첫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밖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당의 문직이라도 해야 된다는 심정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원내 대책회의에서 원내 부대표라도 맡아달라고 하면 부대표라도 또 맡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 중요한 최고위원 자리를 잘 수행해 나갈지 이게 좀 걱정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을 살리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모처럼 우리 오신환 사무총장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했는데 당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들께서 좀 참석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늘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당을 살리고 우리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더욱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되도록 빨리 최고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공부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옳은 길을 걸어왔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 정치는 그냥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에 가장 옳은 길을 찾는 것이 중도 정치입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고 바른미래당이 걷는 제3의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화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면서
극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정치가 망하고 경제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해 왔습니다.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중도 정치의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중도 개혁의 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한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도 명시된 내용이고 제가 단식도 불사하면서까지 사라져가던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패스트 트랙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패스트 트랙 지정조차 안 됐다면 선거제 개혁은 제대로 논의 한 번 못 해보고 흐지부지 될 것이 명백해졌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패스트 트랙 지정은 중도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도 정치와 제3의 길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소멸한다면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3의 길을 끝까지 지켜서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꿔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제3당의 위치에 안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세력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키워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 개혁의 큰 길 위에 서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친다고 또는 민주평화당과 합친다고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3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 정치는 또다시 극한 대립의 양극체제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이 길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합시다. 사고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남게 남아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막힌 국회를 뚫고 민생을 챙기는데 앞장섰습니다. 특활비 폐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개혁하는데 그 선봉장이었습니다. 사보이 문제로 상처를 받으신 국회의원님들께 대해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사죄를 했고 마음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예술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웁니다. 관계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양해하시고 당과 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통 크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 트랙 지정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협의의 장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제가 단식을 마치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선거제도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개혁의 시작일 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권력 구조의 대개혁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서 정치가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듭시다.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됩니다. 1년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로 계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당이자 민생과 개혁을 우선하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겠습니다. 홍 대표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막중한 임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등의 개혁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한 것에 반발하면서 5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게 된 이유는 모든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여야 모든 정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야당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개혁안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큰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을 논의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촛불민심도 국가개혁, 즉 국가 시스템의 개편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이 협상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요구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을 기초로 하되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선출 내지는 추천제를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면 협상의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을 완료해서 국가개혁을 완성해내야 합니다. 국회가 합의해서 내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진행한다면 일정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지만 있다면 절반 이상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도 필요합니다. 그에 더해서 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께서도 작년 12월 15일에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서 진지한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양당과 양당 원내대표님들의 전향적 자세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작품의 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회에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대안 없는 국정 운영, 야당은 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무섭습니다. 야당을 달려가면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진일보 해나가야 할 책임이 여당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심기일전해서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바른미래당을 보면 내부 갈등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감정 싸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온통 관심이 바른미래당은 언제 깨질 것인가, 이거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뭔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당대표 물러나라,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원내대표 물러나라, 연판장 돌리고 기자회견하고, 정말 조그마한 정당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당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10%가 안 되었다고 사퇴해라. 또 원내대표가 특위위원 본인의 동의 없이 사고임 시켰다고 사퇴해라. 이현주 의원도 산자에 있으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사고임 시킬 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헌정사상 이러한 이유 가지고 대표나 원내대표를 사퇴하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대표의 뜻이 궁금합니다. 좀 명확한 본인의 뜻을 밝혀주셔서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계신 안철수 대표 복귀할 뜻을 갖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우리 당의 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대선 주자이고, 당의 대선 주자들은 가급적 대선을 앞두고 당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저는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이게 또 대선 승리를 위한 기본 전략이라고 저는 하면서 가급적 두 분들 지금은 전면에 나서는 것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충정적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내부 구성원끼리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국민들도 실망하고 당 지지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전 정치가 무엇입니까? 갈등이 극에 달해있을 때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정치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혁신이라 해도 좋고 협의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구성을 해서 정말 여기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과 연대한다, 합당할 것이다.
또 민주평화당과 연대할 것이다, 또 합당할 것이다. 이게 밖에서는 국민들이 우리 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만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절대로 자유한국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통합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통합하지 않겠다, 이것을 좀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적 관심이 다시 우리 바른미래당에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또 그 협의체에서 언제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이것들을 물밑에서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원내대표는 만장일치로 좀 합의 추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의원들, 그래서 좀 물밑에서 협상할 수 있는 가칭 협심 협의체, 회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마쳤으면 그날로 원내대표 선출하고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대표도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지, 뭐 공동대표로 할 것인지, 뭐 임시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가 물러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전히 우리 당은 리더가 없는 혼돈 그 상태로 접어들 겁니다.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대표를 구성해서 오늘 저녁부터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지고 또 우리 당이 자정선언을 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연대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갈등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면서 정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 동지가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주고위원입니다. 지금 당내 싸움의 표면적 이슈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대표 사퇴 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전선은 개혁 세력 대 반개혁 세력, 자강 세력 대 내당 세력, 통합 세력 대 분열 세력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언론인 기자분들도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018년 1월 18일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발표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선언문에서 우리 당의 살결을 발견했습니다. 통합 선언문은 양당이 통합 개혁 신당을 추진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통합 선언문의 키워드는 통합, 개혁, 자강 이 세 가지입니다. 한국 정치의 구토와 낡음, 잘못된 길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힘을 합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낡은 양당 기득권 세력과 확실히 차별화하는 자강의 정신도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 개혁, 자강이라는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바른미래당이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까? 왜 작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4.3 보궐선거에서도 참패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도 못하고 개혁도 못하고 자강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창당 주역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소위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를 화학적으로 통합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미래당은 개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낡은 기성정치를 탑승하는 구태를 걷지 못하였습니다. 당이 이렇게 통합에 실패하고 개혁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최근에 와서는 자강 노선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의 당을 통째로 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이에 동의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살 길은 통합선언대로 자강 노선을 걷는 통합개혁신당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개혁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었지만은 그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한 것은 큰 개혁 성과였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당 통합선언문에도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통합선언문에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선언문을 여파가 먹었습니까? 당의 지지도를 확실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자강 노선에 기초해서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힘을 합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세 분이 만나고 전화해서 당을 위한 결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손학규 대표께서 사퇴하시는 것보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세 분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복귀하면 당 지지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새로 공동대표가 되시는 것보다 두 분이 손학규 대표에게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당 지지도가 더 오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강의 기치 아래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하면 현재의 어려움과 혼란은 사라지고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손학규 대표를 사퇴시킨 후 보수로 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당내에 떠돌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제3의 길 개척과 정치개혁의 사명을 부여받은 안 전 대표께서 정치개혁 아젠다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을 지냈고 그동안 안 전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해온 손 대표를 적으로 돌리는 뺏은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또 안 전 대표께서 보수로 가시면 세력도 축소되고 종속 변수로 전락해서 자유한국당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왜 안 전 대표께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당내 인사들의 안심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심파리에 나선 일부 당내 인사들은 안철수 전 대표야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당내 입지 강화와 배지 달기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안심파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소위 말하는 안심파리 하는 세력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는 정치적으로 공공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찰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정치권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당내 싸움에 안 전 대표께서 끌려 들어와가지고 조기 정치 복귀가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안 전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분이 지금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부 당내 인사들 안심파리 즉각 중단하시고 당을 위한 구당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병호는 통합과 개혁을 약속한 국민의당 창당 주역으로서 반개혁 정치, 내당 정치, 분열 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승이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한마디. 네, 사무총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최고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하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당이 굉장히 큰 혼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에 사무총장으로서 당무를 확고히 하고 또 할 역할이 있으면 당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북한의 미사일인지 뭐 발사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약 35분간 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발사체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적극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북 식량 지원은 기아에 빠진 우리 민족을 돕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 재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도 지지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으로 하여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 도발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한미 공조가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부 기관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깊이 하는가 하면 명백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 경고를 해도 모자랄 국방부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평가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선전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전 세계에 크게 발표되었는데도 국정원은 도발로 보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고 면서 이번 도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다 아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남북의 적극적인 화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미국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나태한 안보의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추진하되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북한에 끌려다니는 과도한 저자세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도 또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길도 없습니다.
확고한 안보 태세 속에서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공개적인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